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부동산 규제가 지난 1월 5일로 일부 해제가 됐고, 또 이번 주부터는 또 금리마저도 시중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시중에서 그만큼 또 불안이 좀 사라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금리는 3.25%로 올랐는데 시중금리는 6, 7%대에서 5, 6%대로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보합세를 유지할 걸로 보이고, 여전히 금리가 높은 그런 부담 때문에 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시장에 여전히 급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여전히 부족한 서울 아파트 재개발 예정지를 공략하라. 보통 보면 단독주택이 부셔져서 빌라와 연립이 됩니다. 다세대와 연립을 빌라라고 하죠. 그리고 단독주택과 빌라가 노후 주거지가 되면 아파트가 되지요. 아파트가 되고 나서 다시 또 나이를 먹으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죠. 보통 노후 주거지의 순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 집도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빌라와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가 될 때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다시 재건축이 될 때 일부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 아파트로 갈 때 혹시 쌈질하다가 또는 사업에 사업성이 없어서 혹시 가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 모 시장이 계실 때 7년 동안 약 393개의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들을 해제를 해서 서울에서 25만여 가구, 분당에 약 한 2.5배 정도 이상 되는, 약 3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없애버렸죠. 이때 재개발이 해제되는구나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없다. 이제는 재개발은 해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 아파트 될 때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숫자, 건축비니, 추가 부담금, 그런 숫자적 하다면 사업성을 따지는데, 사업성보다 더 중요한 아파트가 다 이루어지면 교통과 그 다음에 편의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 다음에 학군,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가서 사업성에 의해서 오르는 부분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주택 빌라의 노후 주거지에서 아파트 될 때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재건축으로 갈 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아파트로 바뀔 때는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가더라도 5층 저층 아파트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5층 중축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 프리미엄과 지역에 따라서 지역 공간 시장에 따른 그러한 프리미엄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를 공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분들에게 맞을까요?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렇게 아파트 갭 투자해서 큰 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할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가격이 높고 전셋값이 낮아서 큰 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니죠.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이 소액이거나 돈이 있어도 내가 자녀들한테 소액으로 증여를 해서 내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 나서 살 때 대비해서
아파트 하나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재개발 예정지를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집 하나도 없고 돈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아파트 사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는 철저하게 4, 5년 후를 내다보면서 소액으로 내 자녀 또는 소액으로 큰 돈, 소액을 내 자녀에 증여해서 내 자녀에게 안심하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재개발에 투자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파트만 맨날 하고 청약통장 가지고 당첨만 하고 분양권만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뭐 큰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많이 못 벌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같은 강남에서도 재개발한 사람들이 더 벌었고 아파트 사서 아파트 가격 오른 사람들이 덜 벌었습니다. 다만 우리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지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걸린 것 때문에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65세, 뭐 70세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치매 없이 오랫동안 장수하실 분들은 70이 되더라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재개발 집은 사가지고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더 오래 장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받아서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시간적 기간을 좀 고려해야 되고, 특히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이 얼마나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는지 꼭 알아야 되고 75%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 감각을 보면 경험적으로 여기는 주민들이 동의가 높겠다, 잘하겠다. 이 토지의 지형과 도로 형태라든가 주민들의 사는 계층들, 연세들, 고령, 나이층을 좀 그 분석해 가면은 투자성이,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 빠르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재개발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맨날 아파트만 투자해보는 거나 맨날 빌라를 간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개념과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한번 투자해본 사람들은요, 이 아파트에 생겨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런 어떤 생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영역이 넓고 돈 버는 방법도 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하는 사람도 골치가 아파요. 왜? 비싼 걸 계속 두드리고 큰 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놈의 말도 안 되는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서울은 모두가 안정적이다. 모두가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아파트가 더 불안하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재개발은 아파트가 언젠가 바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떨어질지라도 재개발은 사업의 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목표가가, 아파트가 떨어지면 목표가가 좀 떨어질 뿐이지 가격은 계속 오른다. 어디에 맞춰서? 목표가에 맞춰서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여러분의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재개발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 서울의 재개발.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울의 재개발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이 잘만 진행되고 빠르냐면 아파트 투자보다 훨 낫다. 그래서 약간이라고 하는 건 3, 4년 또는 길게로 할 때는 15년 정도 고생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고생도 아니다. 왜? 재개발 집은 사가지고 재개발해서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본인들은 사놓고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만 보지
사실은 본인들은 다른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래서 굳이 투자와 주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 뭐 항상 보면 투자할 때 내가 집 사면 내가 꼭 들어가서 살아야 돼 하는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잘 못합니다. 다만 그냥 내가 산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서만 만족을 하고 상승하는 것에서만 배우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의 노후도는 지역의 평균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평균 노후도를 이 재개발하는 사람들 재개발 초보들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효로 2가라고 할게요. 원효로 2가는 이제 역세권 개발 예정지로 선정이 됐죠. 이제는 너무 비쌉니다. 자, 뭐 비싼데요. 이 동네에 여기 용산 경찰서가 있고 여기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효창 공원역이 있습니다. 이 노후도가 진행이 되려면 단독주택만 많이 있어가지고 노후도가 있으면요. 단독주택 많은 데는 아파트를 단독주택 지분만큼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줘야 1+1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대지 지분이 30평, 40평, 막 50평 이러잖아요. 단독주택 많은 데는 대부분 재개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뭔 모르고 재개발 투자 안 되면 노후 주거지만 찾아가가지고 땅 집은 큰 데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재개발이 가다가 새로 아파트 단독주택 반대를 해가지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바람에 맞췄던 노후도가 사라져가지고 아예 개발이 20년, 30년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라는 것은 안에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신축으로 건물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30년 이상 된 거하고 연화조라든가 흙집, 벽돌집 이런 거 있죠. 외가 20년 이상인 게 만약에 여기가 1 있으면은 신축 하나 있으면 신축이 하나가 있으면은 얘는 빠지고 나머지 여기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얘는 20년, 1 그러면 4분의 3, 75%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 구역 내에서 지역의 평균 노후도 계산하는 방식은 철근 30년, 철근 외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67%, 3분의 2 이상이면은 재개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정지 단계라고 하는 것은 노후도가 한 60에서 65% 이렇게 되는 지역을 예정지라고 합니다. 자, 건물이 동네에 단독주택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안 가니까 그 동네는 피해 가시고 단독주택과 빌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갔더니 예정지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노후도가 60에서 한 63% 접어들었어요. 이때부터 예정지예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서 노후도가 계속 증가해서 67% 올라가겠죠. 그래서 구역이 지정이 된다. 구역이 지정되면은 가격이 100%까지 오른다고 하면요. 구역 지정되는 그날 한 달 이내에 보통 30%는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추진이 지나서 조합 인가가 나면은 이제 5분 응선, 이제 사업이 좀 빨리 가겠구나라고 해서 조합 인가, 이렇게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한 50% 끝난 거예요. 이미 동의율이 75%가 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동의율 75%가 넘어지면 반대파 25%는 어떻게 되느냐? 75%에게 강제 수용권을 줍니다. 너 그래 반대해? 그래 반대해라고 하고 그때부터 동의서 받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그냥 공고만 보내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 이제 사업이 한 70% 정도가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은 이제 자기 집에 감정가 받고 뭐 하고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청하는 몇 평수나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이 끝나면 이때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이 관리 처분이 끝나면 이제 80%가 완성된 거죠. 여기에서부터 입주까지 이제 공사하는데 약 30에서 32개월 정도 걸리죠. 여기 보통 이주 기간 한 9개월, 10개월 있고요. 그리고 준공이 납니다. 준공이 나서 지역이 좋으면 계속 가격이 더 프리미엄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 새 아파트 정도까지만 오르고 마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해야 되느냐? 자, 보통 재개발지에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내릴까요? 노후 주거지니까, 불량 주택들이 많고 노후 주거지니까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겠죠. 그리고 중간에 관리 처분할 때 이제 관리 처분할 때 이주비를 주고 하겠죠. 그러면 자, 거의 이 재개발 예정지에서의 전세 가격은 같거나 좀 내리는데, 매매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죠. 이렇게 오르죠. 오르니까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갭이 멀어져서 내가 투자해야 할 금액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지 이전에는 3억 정도의 빌라가 전세가 한 2억 들어가요. 그리고 예정지 이 9억 정도 지정 정도 될 때 지정이 되고 나면 빌라가 6억 정도 가고 전세가 2억에서 한 2억 5천밖에 안 갑니다. 벌써 들어가는 돈이 1억에서 돈이 2억 5천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인가가 나면 8억이고 전세가 2억, 6억 들어가는 거죠. 사업시 인가 나면 9억에서 10억이면서 전세는 1억, 2억, 그러면 7, 8억 들어가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정지에 투자를 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80% 조합 인가까지도 사업시 인가까지도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직장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아파트로 되지 않고 중간에 내가 3억에 샀는데 7억이 8억이 됐어요. 그 4억 정도에서 5억은 번 거잖아요. 번 거에다가 내가 보탠 돈 보태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중간에 팔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하면 꼭 내가 굳이 준공해서 입주까지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나도 이 재개발 재건축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기 위한 투자로도 더 보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지역이 명품 지역이고 굉장히 오를 것 같으면 계속 가져가는 게 더 좋겠지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중학교도 들어가고 하는데, 아 정말 이제 내가 이사 다니기가 싫어, 나도 내 집 마련하려지, 좀 이게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재개발도 투자하고 2년만 지나면 비과세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언제든지 팔 수가 있으니까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가격 많이 오르면 비과세로 팔고, 더 오를 것 같으면 2년 더 가지고 있다가 팔고, 이렇게 팔아서 내가 모은 돈, 저축한 돈 알파, 그 다음에 재개발해서 판 돈을 보태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가성비, 투자비 대비 이익이 많이 나는 거. 그거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해서 5억 벌면 50%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2억 투자해서 5억 벌면 250%, 5배 더 오르는 거예요. 50%보다 더 5배 오르는 거잖아요. 더 많이 버는 거. 특히 자녀분들 증여할 때 내가 아파트 사주려고 하면은 막 5, 6억씩 넣어주고 저 갭 투자했다가 또 입주 들어갈 때 또 해줘야 돼가지고 부모가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보다는 그냥 부모가 자식들한테 적은 돈으로 증여를 해서 이 큰 돈 번 걸 가지고, 지가 번 돈 거 가지고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갈 수 있도록 만들어둔 좋은 디딤돌이고 좋은 사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요즘과 같은 시기 아파트 가격 흔들리고 있고 또 불안한 시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부족한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파트가 잘 들어서는 곳, 그런 곳에다가 하나 정도 투자하셔서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 또는 내 투자금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